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만 다뤘었는데 예. 그게 이제 한 10여 편 남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들을 중간중간에 다룰 것이지만 그 밖에 또 관심이 가는 추리소설 작가의 작품들도 선별해서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이번 시간이 예. 히가시노 게이고 이외에 나가는 첫 번째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목이 붉은 기억입니다. 붉은 기억. 예. 이 작품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억에 대한 것을 소재로 한 아주 무척 재미있는 단편집이고요. 네. 특히 7편의 단편 하나하나가 아주 서늘하다 못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이제 벌써 책도 또 표지도 표지가 그렇죠. 예, 음산한 음산합니다. 예, 빨갛고 그렇습니다. 무서운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각 단편의 완성도는 정말 최고라고 할 정도로 높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책도 갖고 왔는데 예. 그 뭐 여러 권을 갖고 오셨네요. 예. 저한테 주신 거는 사실 그게 이제 그 개정판이고요. 권남희 선생님, 오근영 선생님이 예. 계신 거고. 이게 초판인데 예. 11년 후에 그 개정판이 나왔는데 아, 사실 둘 다 절판됐어요 지금. 그래서 읽고 싶으신 분들은 중고로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이북이 나와 있습니다. 이북, 예, 예, 이북으로. 전자책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전자책으로. 자, 지난 시간에 그 작가에 대해서 잠깐 이름만 언급을 했었는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해 주죠. 예. 다카시 가스히코라는 분이에요. 예, 1947년생이신데요. 네. 그럼 히가시노 게이보다는 연배가 더 좀 10살 있는 거죠. 11살 정도? 11살 넘네요. 네, 이분은 사실 그 전에 방송에서 살짝 언급 드렸어요. 누구시냐면은 네. 십자저택의 피에로에서 맞아요. 그 해설을 책을 해설을 맡으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상세히 그 십자저택 피에로 일반편 할 때 예.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은 이렇게 완전히 생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몇 번 들어보신 분이죠. 맞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그때 그 십자저택의 피에로 일반편 방송할 때 사실 제가 잘못 정보를 드린 게 있어서 지금 좀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다카스 가스히코의 책이 한국에 번역된 책이 2권이라 그랬어요. 네. 붉은 기억과 전생의 기억이라고 했는데 한 권이 더 있어요. 제가 그때 착각을 했는데 제가 책도 갖고 왔는데 샤라쿠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이렇게 3권이 이제 번역이 돼 있고요. 네. 3권 다 정말 재미있는 책이고요. 그 지금 붉은 기억 우리가 다룰 건데 한국에 번역돼 있는 전생의 기억이란 것도 아주 비슷합니다. 붉은 기억하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책도. 그래서 한번 붉은 기억이 재미있으시면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카시 가스히코는 1983년에 샤라쿠 살인 사건으로 그 에드가와 란포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하고요. 네. 그 83년에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2년 후에 방과후로 히가시노 게이고가 받습니다. 같은 상을. 네. 그런 데뷔가 조금 늦었어요. 36살 때 데뷔를 하셨고요. 그 붉은 기억으로는 그 1992년에 나오키상을 타고요. 또 뭐 화원이라는 작품으로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을 타고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예, 상복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예. 호쿠사이 살인 사건으로 일본 추리작가협회상을 탔고요. 예. 히가시노 게이고가 또 상 욕심이 좀 있는 분인데 그런 건 좀 부러워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1947년 이와테현 출신인데 네. 이와테현의 뭐 모리오카 뭐 이런 출신인데 여기가 북쪽 지방 아닌가요? 북쪽. 예. 아주 북쪽 지방, 북해도 아래 지방인데 네. 여기 출신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더라고요. 누구요? 그 오타니라고. 오타니. 예. 그 투수도 잘하고 이도류 뭐 해가지고 타자도 잘하고 예. 미국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그렇죠. 거기가 그 지방 출신이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와세다 대학교 상학부를 졸업했고. 그러면 수재하셨네요. 예. 근데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이분이 네. 아주 재미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장기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 휴학을 하고요? 휴학을 하고.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47년생이시니까. 네. 60년대 뭐 60년대 후반 초중반. 초는 아니고 초는 아니고 예. 중반 이후겠죠. 정도. 예, 중반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다카시 가스히코 이분이 고등학교 때 유럽에 가서 누굴 만나냐면은 네. 비틀즈를 만나요. 오. 그때 유명해졌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래서 비틀즈를 만난 최초의 일본인이라는 진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데. 이분이 그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우키요에 연구자가 되는데 그 우키요에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뭐 김홍도나 신윤복 같은 그 풍속화 있죠. 네.
일본의 에도 시대에 아주 유행했던 그런 어떤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 연구자가 돼가지고 그 대학교에서 그런 미술사를 가르치는 어떤 강사로 오랫동안 그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고. 그러면 뭐 처음부터 이렇게 그 작가 생활을 아니에요. 아니군요. 네. 그래서 늦게 등단합니다. 36살에 아, 했고. 그 마츠모토 세이초 그분도 맞아요. 뭐 41살에. 네. 네. 41살에 등단했는데. 그 재능은 정말 오랫동안 숨겨둘 수가 없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낭중지추군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과 관련된 미스터리 소설을 아주 많이 쓰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을 예. 했던 그런 사람이니까요. 이거 일본 출간일이 언제죠? 1991년이고요. 91년. 한국에는 2000년에 초판이 출간됐고 2011년에 개정판이 출간됐고요. 네. 번역자는 오근영 선생님이고 그리고 초판은 284쪽이고 네. 개정판은 326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히가시노 게이고를 벗어난 이제 첫 번째 작품을 소개를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붉은 기억. 예. 바로 다카시 가스히코의 작품인데 이게 단편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과거 기억과 관련된 소재만 가지고 쓰여졌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안 예. 될까요? 책 소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잊고 있었던 기억과 마주하는 순간 악몽이 찾아온다. 망각의 방에 감금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러운 기억. 무의식에 도사리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과 만난다. 예. 뭔지 알겠네. 아시겠죠. 네. 예, 우리 이런 거 있죠.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망각이라는 게 없으면 다들 미쳐버릴 그럼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뭐 딱 심리학자나 그 뭐 이런 말씀이 분들이. 이 책에서 이제 다 다루는 거예요. 그렇군요. 망각했던 거를 어떤 계기로 찾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게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놀랍고 정말 뭐 끔찍한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기억들을 왜곡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뭐 충격적인 기억들을 뭐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작가는 이런 사람의 그 왜곡되고 충격적인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소설을 아주 재미있게 써나갔고요. 각 단편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누군가는 어릴 적 자신이 살던 마을의 세세한 지도를 우연히 본 것 때문에 또는 누군가는 박물관 직원이 갖고 온 낡고 오래된 온천 여관의 사진 한 장 때문에 또 누군가는 어릴 적 친구들과 즐거웠던 한때를 회상하며 나눈 이야기 한 토막 때문에 스스로 꼭꼭 억눌러 놓았던 참혹한 기억들과 마주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자신의 기억을 봉인한 대부분의 이유가 죄책감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거를 이것도 숨겨두고.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방어 기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누군가를 죽였거나 뭐 누군가의 죽음을 방조했거나 누군가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아주 죄책감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자아들이 그 공포를 견뎌내지 못했고 결국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시간과 공포의 기억을 모조리 그 봉인해 버렸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봉인이 해제된 기억과 마주한 주인공들이 아주 엄청난 패닉에 빠지게 되죠. 그 우리가 그 2, 3회차 이제 스포일러 방송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요. 네. 간단히 그 각 단편이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시죠. 예. 근데 이거 서평은 안 하실 거예요? 서평 네. 길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할까요? 시간이 뭐 넉넉한데? 넉넉한가요? 요거하고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아니요 그 줄거리가 더 중요하니까 예, 해보고 줄거리부터 하고 시간이 하시죠. 나오면은 이 하죠. 붉은 기억 이 작품이 단편집인데 예. 지금 이제 일반 편을 듣고 계신 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회차가 스포일러 버전인데 스포일러 버전 아마 2회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작품만 하시겠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붉은 기억 그것을 이제 스포일러를 하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그 7편의 단편 줄거리만 좀 예. 이제 짧게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해주시죠. 첫 번째 단편이 붉은 기억입니다. 네. 고향 모리오카에 매년 발행되는 지역 상세 안내 지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는 그 지도로 인해 평생 잊고 싶었던 과거의 한 시절과 그 시절을 함께한 소녀를 기억해냅니다. 이거 흥미롭네. 아주 흥미로워요. 예, 너무너무 그 재밌습니다. 지도가 도대체 어떤 그러니까요. 거라는 건지. 예. 그리고요. 두 번째, 뒤틀린 기억입니다. 화가가 되어서 우연한 기회로 어머니가 자살한 여관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한 여인을 만났는데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그 여인과 동침을 하고 여관에서 몸을 팔고 있는 그녀를 구해주고 싶어졌어요.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새파랗게 질려버리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반응에 아주 당황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 말할 수 없는 기억이에요.
어린 시절의 놀이에 대한 강연회를 하던 중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와요. 그는 큰 비가 내리던 날 의문의 죽음을 당한 노리꼬의 오빠예요. 그는 나에게 노리꼬가 죽던 날 노리꼬와 함께 있지 않았냐고 추궁을 하고 그러던 중 숙모와 사촌형에 얽힌 비밀이 서서히 떠오르게 됩니다. 네 번째, 머나먼 기억입니다. 여행 겸 잡지 촬영 겸 편집자와 카메라맨과 함께 고향 모리오카에 갔다가 저녁을 먹으러 간 주점에서 미모의 여주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여주인이 왠지 낯 있고 친근한 느낌이고 그녀와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시절 살던 집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는 잊고 있던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살갗의 기억이에요. 불륜관계인 모리오카 출신의 마담이 운영하는 가게에만 다녀오면 식중독 증세를 보여서 그 원인을 찾고자 그 가게에서 먹던 음식들을 하나씩 다시 먹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음식에 대한 몸의 반응을 살핍니다. 네. 식중독의 원인이 그 가게에서 갖고 온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물의 수원지를 찾아가는데 그 수원지에서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재밌죠? 흥미로운데. 정말 흥미 있습니다. 교수님 왜 이걸 선택을 안 하셨지? 이거 불륜 얘기인데. 다 불륜 얘기 들어가요. 그래요? 예, 거의. 여섯 번째, 안개의 기억입니다. 우연히 젊은 시절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은 내용의 소설을 읽게 되고 그 작가가 함께 영국에 있던 친구임을 알게 돼요. 그러나 소설에서 벌어진 사건은 내가 알고 있던 사건과 전혀 다르게 설명되어 있고 그 사건의 전말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을 만나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일곱 번째, 어두운 기억입니다. 이와테현으로 미스터리 투어를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의문의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형사가 오고 나서도 그러한 사건들의 해결이 진척이 없이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인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본인 그 고향 주변에 이야기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네요. 예, 이게 정말 그 얘기를 제가 빼먹었는데 네. 그 이와테현 모리오카 뭐 이런 데인데 작은 동네예요. 네, 예. 근데 거기 출신이라 모든 단편들이 다 자기 고향에 관련한 이야기들이에요. 네. 그 살림 빽빽할 3자를 써서 예. 모리라고 모리 있잖아요. 오카, 예, 모리. 그래서 뭐 아오모리인가? 아. 그건 좀 유명한 데죠. 예, 예, 맞아요, 그런 데가 맞아요. 다 이 빽빽할 예, 예. 3자를 쓰죠. 맞죠. 아오모리도 아마 요 근처인가. 그럴 것 싶은데, 같아요. 예. 거기가 이제 북쪽 지방, 예. 그리고 이제 춥잖아요. 추운 맞아요. 데고. 예. 그 이 작품 뒤에 있는 작가 해설도 아주 좋다면서요? 아주 좋아요. 소개해 주시죠. 네. 사람들은 마음속에 깊고 깊은 길을 갖고 있다. 그것은 전통 민화 속에 있는 열지 않는 방이라고 생각된다. 수많은 방 가운데 단 하나만은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 방이 있는데 이야기의 주인공은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된다는 말에 더욱더 호기심이 깊어지고 결국 금단의 방문을 열어버린다. 우리 마음속에도 제각기 이런 열지 않는 방이 있다. 깊이 간직해온 비밀의 세계로 가는 통로고 열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예. 아주 그 재미인데 이게 초판에 실려 있는 예, 작가 해설인데 네. 작가의 해설 또 역자 해설이 실려 있는데 그 개정판에서는 빠졌는데요. 이게 그 제목이 작가의 해설 제목이 기억과 현실의 괴리에 대하여라는 제목인데 아주 제목도 잘 지은 것 같은데요. 이 작가가 그 다카시 가스이코가 사람의 기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 네.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읽은 어느 책 한 권 때문이래요. 그 책이 영국 작가인 프란시스 호지슨 버넷이라는 작가의 비밀의 화원이라는 책이거든요. 아, 이거 우리 어렸을 유명한 때 책이에요. 예, 이게 동화책으로도 한 권씩 갖고 있었죠. 비밀의 정원, 뭐 비밀의 화원 그건데 이 책은 사실 소녀들이 읽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다카시 가스이코가 이 책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읽고 무척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런데 이 소설 속의 어느 한 장면을 특별히 좋아했는데 주인공 소녀가 쪽문을 빠져나가서 높은 벽 너머에 있는 화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래요. 이걸 읽을 때 마치 자기가 다카시 자신이 체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억이 생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서는 철저하게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했대요. 아주 웃긴데 서점에서 이 책이 보이면 얼른 도망을 갔고 전철에서 누가 이 책에 대해서 얘기라도 친구하고 하고 있는 걸 들으면은 귀를 막을 정도로 왜 그랬어요? 그 재밌죠.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자신이 이 책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이 성인이 돼서 다시 듣거나 보게 되면은 퇴색될까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작가는 이 어릴 적의 기억들을 어른이 된 지금에 와서 왜곡되게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네. 이런 점이 그 자신이 기억 시리즈 단편들을 쓰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재미난 일화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붉은 기억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책 속에 그 냉면하고 가수 조용필 씨 이름이 나오는 장면이 있다고요? 아주 재미있는데요. 예. 첫 번째 단편 그 붉은 기억에 뜬금없이 냉면 이야기가 나오고 가수 조용필 씨 이름이 나와요. 주인공이 고향을 방문해서 네. 그곳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점심으로 뭘 먹을까 상의하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 고향 친구가 우리 동네에 냉면이 유명한데 뭐 이거 한번 먹자고 하면서 도쿄에서 온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시골 지방이니까 예. 사투리를 좀 써서 예. 모리오카 냉면은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맛인데 이 본고장이 한국보다도 훨씬 맛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독특한 면이야. 도쿄 냉면하고는 질이 달라. 조용필이 먹고 감동을 했대나 뭐라나. 처음에는 김치가 잔뜩 들어간 시뻘건 국물을 보고 다들 꽁무니를 빼다가도 서너 번만 참고 먹다 보면 마약처럼 몸이 원하게 된다는구만. 너무 재밌어요. 정말 아주 그럴듯하게. 예, 아니에요. 모리오카 냉면이 아무리 맛있어도 대한민국의 냉면만 하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맛있는데요. 하여간 좀 이런 게 등장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재밌었어요. 교수님 끝으로 붉은 기억에 대해서 총평해 주시고 맺겠습니다. 붉은 기억은 아주 특별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7편의 단편 중에 한 편도 버릴 게 없을 정도로 재미가 있어요. 아주 오랜 과거의 기억들로 인한 무시무시하고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책에서 손을 떼지 못할 정도로 몰입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종이책이 이제 절판이 됐다고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전자책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좀 당황하실까봐 그래요. 오랜만에 들으시거나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히가시노 게이고 전문 방송이라면 왜 다른 작품을 하나 하실까봐 계속 저희가 배경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히가시노 게이고 책들만 지금 3년을 끓여왔고요. 이제 10여 권밖에 남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요거를 중간중간에 계속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만 이제 조금 더 지평을 넓혀서 히가시노 게이고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추리소설 다른 작품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첫 번째 책으로 다카시 가스히코의 붉은 기억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